세계 1위, 한 축구에 이런 날이 오다니, 김민재. 2023년 세계 최고의 센터백 1위, 등극. 피지컬 플러스 침착함 플러스 기술력 플러스 리더십, 모두 갖춘 센터백. 김민재가 세계 1위 센터백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2023 세리에 A 최고의 선수로 등극했다.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을 향한 국외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키다는 25일 한국 시간 2023년 세계 최고의 센터백 TOP5를 선정하며 김민재를 1위로 꼽았다. 해당 매체는 센터백이 수비만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현대 축구에선 센터백에게 뛰어난 기술적인 숙련도, 공을 간수하는 능력, 경기를 풀어가는 전술적 이해도 등이 요구된다. 면서 김민재가 이를 모두 갖춘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스포츠키다는 현대의 센터백들은 빌드업 과정에서 일종의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 후방에서 공격을 시작할 때 능숙하게 공을 간수하고 정확하게 패스할 수 있어야 하며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이해가 있어야 한다. 며 김민재가 이를 모두 갖춘 선수라고 사전에 언급했다. 이어 매체는 김민재는 2022에서 23시즌 나폴리를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우승으로 이끄는 것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면서 피지컬은 물론 기술, 평정심 등 정신적인 면에서도 최고의 선수다. 현 시대의 최고의 센터백 가운데 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해당 매체는 김민재는 올해 여름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고 이미 선발 출전 명단에서 뺄 수 없는 선수가 됐고 꾸준히 팀의 수준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면서 후방을 정리하는 수비적인 능력에서도 탁월할 뿐만 아니라 팀에 크게 공헌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는 나머지 선수들의 면면을 보며 더욱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TOP5 안의 나머지 선수들은 2위 후뱅 디아스, 맨체스터 시티, 3위 다비드 알라바, 레알 마드리드, 4위 윌리엄 살리바, 아스널, 5위 버질 반 다이크, 리버풀 등 현 시점에서 전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꼽히는 이들이다. 이런 월드클래스 수비수들을 모두 제치고 김민재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것이기에 더욱 감격적인 결과다. 김민재를 향한 찬사는 단지 포지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5일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피올레는 2023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최고의 선수로 김민재를 선정했다. 해당 매체는 2023년 세리에 A 최고의 선수는 김민재다.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번쩍이는 우승을 차지한 것부터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까지 김민재의 2023년을 함께 돌아보자 라며 김민재의 2023년을 돌이켜봤다. 그러면서 칼치오 피올레는 2023년은 김민재와 그의 동료들 모두에게 성공적인 한 해였다. 김민재는 나폴리에 거의 우연히 오게 됐지만 기회는 종종 이상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그 기회는 김민재를 나폴리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선수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면서 김민재가 나폴리 역사에서도 핵심적인 선수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나폴리는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를 영입한 이후 33년 만에 수건의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 공수에서 완벽한 전력을 보여주며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팀으로 군림하며 압도적인 우승을 달성했는데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음을 언급한 것이다. 극찬은 끝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칼치오 피올레는 김민재는 나폴리 클럽 역사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 더 몬스터, 김민재, 위 2023년은 분명히 성공적이었다. 면서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자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나폴리 팬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김민재는 첫 출전부터 자신의 신체적이고 기술적인 능력을 과시했다. AC 밀란, 유벤투스 등의 라이벌과 경기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다. 나폴리가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비수를 가질 기회를 얻었던 것,
이라며 2022에서 23시즌 나폴리의 우승에 김민재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해당 매체는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논리를 초월한 시즌을 보냈다. 시즌이 끝난 이후 나폴리를 떠나 자신의 기회를 찾기 위해 미넨으로 떠났을 때 팬들이 느낀 감정 또한 그런 놀라움이었다. 라며 김민재는 나폴리에 있는 현재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폴리에 올 선수들이 가질 수 없을 정도의 큰 유산을 남겼다. 그건 현재 수비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앞으로도 그럴 거대한 유산이다. 단 1년 만에 김민재가 세리에 A에서 해낸 것들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며 극찬을 쏟아냈다. 끝으로 해당 매체는 김민재의 활약이 오히려 그가 나폴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하게 만들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5천만 유로, 약 720억 원, 위 바이아웃 이적료를 지불했다. 면서 뮌헨으로의 이적이 김민재의 위협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다. 클럽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수비수가 나폴리를 떠나 뮌헨으로 가는 것을 본 팬들의 마음은 이전 페네르바체의 팬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것이라며 김민재가 튀르키예와 세리에 A를 평정하고 분데스리가에 이적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해당 매체는 김민재를 세리에 A 최고의 선수로 꼽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미 떠난 팀, 더해 이미 지나간 2022에서 23시즌의 영광임에도 이탈리아에선 아직도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해 최고의 선수로서 김민재를 조명하며 리그의 그 시기를 대표하는 선수로 김민재를 꼽았을 정도로 활약을 높이 평가한 것이기도 하다. 2. 스스로에게 엄격한 김민재. 분데스리가 첫 6개월. 만족하지 않는다. 분데스리가 입성 후 전반기를 훌륭하게 마쳤지만 김민재는 만족하지 않았다. 바이에른 뮌헨 소식을 전하는 바바리안 풋볼은 29일 한국 시간 뮌헨의 센터백 김민재는 더 발전하고 싶어한다. 지난 여름 나폴리에서 이적한 이후 토마스 투엘 감독 아래에서 꾸준한 선발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이 뛰어난 수비수는 이번 시즌 독일에서 자신이 뛴 방식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라고 언급하면서 김민재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를 거쳐 지난 2022에서 23시즌 나폴리로 향했다. 핵심 수비진이었던 칼리두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가 간다는 소식에 현지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격적인 플레이와 경합 능력까지 두루 갖춘 김민재는 금세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활약을 통해 나폴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며 구단 역사상 최고 성적을 달성했고 33년 만에 리그 우승까지 얻었다. 여름 동안 여러 빅클럽이 김민재의 러브콜을 보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영국행이 점쳐졌지만 막판에 바이에른 뮌헨이 뛰어들었다. 김민재는 거함 뮌헨을 선택했고 이적료 5천만 유로, 하나 약 720억 원, 위 금액으로 독일행을 확정했다. 분데스리가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치를 것으로 보였지만 김민재는 꾸준히 매경기 선발로 출전했다. 동료 센터백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타이스 더 리흐트가 교대로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김민재만은 굳건히 선발 자리를 지켰다. 뮌헨은 13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렸다. 발롱도르 후보에도 오르며 선수로서 최고 명예에 빛났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중 유일하게 후보에 포함됐고 아시아 수비수로는 최초로 명단에 들었다. 최종 순위는 22위에 오르며 수비수 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아시아 축구연맹이 선정하는 AFC 국제선수사에서 미토마 카오루와 메우디 타레미를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빡빡한 일정 탓에 살인적인 혹사가 이어졌다. 김민재는 시즌 시작 후 클럽 경기와 국가대표팀 소집 등 쉴 틈 없이 선발 출전하며 거의 매 경기 풀타임을 뛰었다. 우파메카노와 더 리흐트가 번갈아 부상당하면서 김민재는 휴식조차 갖지 못했다. 뮌헨은 리그 재개 후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리그 순위는 2위에 위치해 있었다. 뮌헨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순위다. 주중에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치러야 했다.
김민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일정까지 전부 소화하느라 장거리 비행 후에도 곧장 복귀해서 선발로 나섰다. 결국 혹사 탓에 쾰른전에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반 14분 김민재는 상대의 롱볼을 저지하기 위해 젤케와 공중볼 경합을 벌였다. 그러다 린턴에 밀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허리에 큰 충격을 입어 한동안 큰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던 김민재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스스로 일어난 후 그라운드 밖으로 나갔던 김민재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경기를 뛰기 시작했다. 흐트러지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다. 후반 40분에는 골킥 당시 김민재가 노이어와 패스를 주고받았는데 상대가 이를 놓치지 않고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볼을 빼앗길 뻔했다. 다행히 노이어가 넘어지면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15경기나 연속된 풀타임이었다. 뮌헨에 입단한 이후 교체로 출전하며 팀에 적응했던 김민재는 적응을 마친 뒤 리그와 컵 대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다. 살인적인 스케줄에도 김민재는 1에서 0 클린시트를 지켜내며 자기 몫을 다했다. 다행히 한숨 돌리며 재정비에 나섰다. 코펜하겐과의 UCL 5차전을 앞두고 가벼운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했다. 이어진 우니온 베를린과의 리그 13라운드는 뮌헨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경기가 취소됐다. 3에서 4일 간격으로 주중 경기가 이어지던 일정 속에서 오래간만에 김민재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다음 경기에서 뮌헨은 흔들렸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1에서 5라는 충격적인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다. 늘 선두를 유지하던 뮌헨이지만 패배로 인해 1위로 앞서고 있는 바이엘 레버쿠젠과 승점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전반 초반부터 연달아 나온 실점과 4골 차라는 결과로 인해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에게 비난의 화살이 향하기도 했다. 곧장 서륙에 나섰다. 이어진 15라운드 슈투트기르트전에서 뮌헨 데뷔골을 터뜨렸다. 해리 케인의 멀티골로 앞선 2에서 0 상황에서 김민재는 후반 19분 코너킥 상황에서 파블로비치가 올려준 것을 헤더로 마무리하며 쐐기골을 만들었다. 분데스리가 입성 후 처음 터뜨린 득점이었다. 김민재의 득점에 힘입은 뮌헨은 3에서 0으로 슈투트가르트의 대승을 거뒀다. 어시스트 기회도 2번이나 있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김민재가 걷어낸 공을 받은 뮬러가 추가골을 만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후반 10분에 나온 케인의 추가골은 김민재가 머리로 떨궈줬지만 슈투트가르트 수비를 맞고 나오면서 어시스트로 기록되진 않았다. 사실상 2골이 도움이 될 수도 있던 날이었다. 득점에 앞서 전반전에서도 슈투트가르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5분에도 김민재는 파블로비치가 올려준 프리킥을 헤더로 방향만 바꿔놓으며 득점하는 듯 했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독일 현지에서도 인정받았다. 독일 매체 키커는 18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 2주의 팀에 김민재를 선정했다. 멀티골을 터뜨린 케인의 1.5점보다도 높은 점수였다. 김민재는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 이어 두 번째로 키커가 선정한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빌트에서 공개한 2주의 팀에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뮌헨 선수 중에는 케인과 함께 선정됐다.